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3년도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고고TV를 지원하시며 또 힘을 주신 후원자들분, 자율구독료 내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고TV도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보수를 재건시켜야 하며 또 은퇴한 세대로서 대한민국이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영화를 찾자 하는 방송인데요. 정치는 실종됐고 멸실 단계에 지금 들어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특히 남선호, 남초록이 대표님한테 정말 죄송하게도 계속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고TV를 지원하시고 또 성심껏 몇 푼이라도 도와주신 모든 분들은 올해 하루 남았으니 잘 정리하시고 내년은 강건하게 행복하게 부를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국민을 위하는 게 정치고 민심을 받드는 게 정치인데 이건 모든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란 생양아치 당에도 있으나 그 근원을 따져보면 윤석열한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자지 국민이 왜 군림하며 그죠? 지 하나의 잣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막대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한동훈이 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내년도 이제 하루뿐이 안 남았으니 3개월 즉 100일 정도 남은 총선을 위해서 보수를 지원해서 보수의 재건을 깨하고 싶으나 한동훈이 얘 때문에 안 돼요. 아바타가 아니라 아바타는 어느 정도 그저 본체에 저항을 합니다. 그 아바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대로 대깔꼬마니가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보수당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애초에 보수가 아니었다. 한동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지금 인사가 대단히 망사가 될 텐데요. 한동훈이. 제가 일부러 한동훈이를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치면은 윤석열을 치면은 김건희를 치고 쫓아내면은 고고TV가 왜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저건 우리의 동지요. 또 부정부패를 일수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수 정신으로 지원해 줘야죠. 인사가 망사입니다. 지금 비대위 사무총장, 여연연구원장 뭐 하는 거 보면 망사요. 망사. 그걸 또 잘한다고 노인네들끼리 이러고 있어요. 그 조갑재란 그 늙은이가 나 그 친구 제 20대 때 말입니다. 월간조선의 권도원을 매달 사가지고 조갑재 권도원을 읽었어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오늘 이날까지 삼국지 연예를 갖고 와서 이준석을 칭찬하는 부분을 기가 찹니다.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이가 나는 제갈량이 되련다. 나는 여포를 친 동탁. 동탁의 그 살인을 갖다가 나는 똥개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 조갑재란 이 친구가 뭡니까? 반공주의자죠. 빨갱이 척결 반공. 그거를 국시와 지 인생 모토로 삼은 늙은이 아닙니까? 조갑재가? 그건 다 어디 가고 늙어서 돈 몇 푼 이준석 따가들한테 후원받기 위해서 이런 걸
이준석이가 YS의 웅원한 기상을 갖고 있다 하더니 또 이준석이가 여포와 동탁을 빗대자 이준석이 똥개하다. 응? 동탁이 여포의 애첩인 초선을 갖다가 어찌 해가지고 응? 동탁이 여포를 살해했다. 여포의 배꼽에 불을 붙이니 한 달 보름을 탔다 그러나요? 보름을 탔다 그러나요? 그건 소설이죠. 그죠? 여포의 배꼽에 불을 붙여서 태웠다는 건 소설이요. 이 조갑제랑 이 늙은이가 돈 몇 푼 벌려고 암살을 한 동탁과 여포의 애첩을 들먹이면서 이준석을 띄우는 거 보면 기가 차단 말입니다. 정사도 아닌 야사 같고 소설 같고. 그 한동훈이라는 애가 스테지의 하이가를 갖고 나오죠. 그죠? 스테지 세대일 거예요. 70년대생들이. X세대들, IMF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너 그걸 왜 갖고 나왔니? 한심한 놈. 정치를 이놈의 새끼야 가요에서 하냐? 가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가요가 정치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석이라는 놈이 나는 한동훈하고 세대가 다르다. 아니 누가 너를 건드렸냐? 동훈이라는 이 혓바닥이. 이놈은 남이 건드리지 않아도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다니죠. 나는 한동훈과 세대가 다르다. 내가 다닐 때 스테지에는 스테지의 우상 사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썼던 책받칩니다. 아니 누가 뭐라 그랬냐고 이놈들. 이게 정치로 들어온 거예요. 이준석의 신당이 성공 못하는 이유는 이놈이 국가적인 개념이 없고 사회적인 이념, 정치적인 이념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칼만 휘두르면서 칼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놈이고, 그죠? 그리고 얘 이준석이가 지금 신당 창당을 갖다가 15일까지 보름 안에 27일 했으니까 1월 12일까지 창당 완료하려면은 넌 이놈은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정강정책 세우고 당원 세우고 돈 마련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니? 이놈의 자식은 아주 인이 박히고 중독이 된 놈이에요. 인터넷에서 맨날 그것만 보다가 아우 여기 나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공익할 게 있다. 남의 말꼬리 잡고 톡톡톡톡 치고 다니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5천만의 지성이 이런 놈을 갖다가 미래 주자로 뽑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당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동훈의 비대위가 화장실 비대위라 그러죠. 지가 우리 집 화장실 두 개 비대위는 다 고장났어요. 돈이 아까워서 한 건 칩니다. 그게 지금 국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놈은 어떻게든 한동훈을 또 무너뜨려야지 인효안을 무너뜨렸듯이 지의 생존력이 생기고 지의 존재감이 생기고 신당이 성공한다는 착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는 근본적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현존하는 존재적인 가치가 뭔가 대한민국 국민의 존재적인 가치가 뭔가 그 개념이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념이 없고 그래서 말이지 김종필을 팔다가 김영삼의 하나의 측근을 팔다가 이제 와서 노회찬까지 팔다가 얘 나중에 보세요. 김대중까지 팔고 노무현까지 팔고 문재인까지 팔게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천하라라는 애가 그놈들 다 꼬맹이에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철부지들이에요. 그것도 정상적인 철부지가 아니에요. 천하람이라는 애가 창당 준비위원장이 됐을 때 어제 그저께 됐대잖아요. 어제죠 벌써 어제죠. 이준석이라는 나는 뭐 창당 준비위원장 그런 거 안 해. 이기인하고 너희 둘이 하고 나는 윤리위원장 될래. 윤리위원장. 사람도 하나도 없는 자식이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는 자식이 나는 말이야 사람들 그래 잘라내는 역할 할래. 난 윤리위원장 말이지. 이양이한테 잘렸잖아. 나도 윤리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자를. 그럼 뭐하러 사람을 들여 이놈의 자식아.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언론들이 이준석 신당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준석의 말대로 60명 80명이 말이야
어음감이 있다 이러니까 그걸 또 띄워. 마지막 날까지 고고TV가 돌아버리겠어요. 빨리 사람들 만나서 제가 내일이나 한번 영상 찍을 거예요. 오늘 밤이나. 얘가 왜 신당이 실패하는가? 자금력 때문에 그거 찍을 거예요. (2022년을) 보내면서 고고TV가 올해 한 해를 관통하는 거 보면은 올 한 해 관통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중심인데 김건희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노래죠. 미치고 팔짝 뛰는 현상이죠. 김건희가 까마귀같이 대한민국을 지배했고 김건희에 대한 혐오가 윤석열로 나타났고 윤석열에 대한 혐오가 김건희한테 갔고 그 상호작용해서 대한민국 국운이 망가진 사건이고 정의가 망가진 한 해였어요. 여러분은 이때까지 계속 아셨죠. 이명박이가 노무현한테 500몇만 표차를 이기고 나서 정권을 잡고 4대강을 밀어붙이고 해외 자원개발을 갖다가 할 적에 그건 당연히 했어야 됐어요. 해외 자원개발을 문재인이 하고 박근혜가 그걸 싹 그냥 다 팔아버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 경쟁에 들어가죠. 그죠? 세계 미래의 가치, 화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전부 다 자원이죠. 리튬 뭐 이런 거, 칼륨 이런 거. 그게 이명박이가 하려고 그랬던 거 지금 싹 말아먹었죠? 박근혜 5년, 박근혜 4년,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국운이 달려있죠? 그 과정에서, 이명박의 임기 초부터, 정도원이가, 그 죽은 정도원이가, 이게 말이야, MB계, 서울시에서부터 따라다니는 MB계들이 그냥 나라를 해먹으러 왔다, 이권 챙기러 왔다, 이랬죠. 근데, 이명박 쪽에서 이명박이가 다스 문제 또는 도곡당 문제, BBK 문제 이런 거, 그런 거 과거에 있었죠. 대통령이기자. 대통령 되고 나서 그게 없었죠. 그런데 그때 좌파 진보 애들이 공격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명박은 이권 집단이다. 전부 다 해쳐먹으러 들어왔다. 근데 지금 9년 지나고 났는데 이명박 측근들이나 이명박에서 해쳐먹었다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2년 1년 9개월 됐는데 이게 지금 이권공화국이 돼 있어요. 이익이 김건희와 윤석열로 사회화가 되었어요. 권력이 윤석열과 김건희로 사회화가 되었어요. 그죠?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고 사회는 소련을 보고 있는 이 형국에 이르렀어요. 문재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사회화는 있었지만은 최소한 문재인 마누라가 김건희 같이 해쳐먹었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를 관통하는 이름은 김건희예요. 내년에도 계속 관통해요. 내년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는 착살납니다. 내년에. 자,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이가 개헌군으로 들어온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임명해서 들어왔어. 근데 이걸 보고 보수 언론들은 참신하다, 젊다, 개혁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개혁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혁명도 누가 하는 거죠? 밑에서 하는 겁니다. 개혁과 혁명은.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일반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사보타지를 해도 그 개혁이 안 되고 결국은 강력한 힘이 쉽게 말해서 정치 시민사회의 아웃오버에서 시티즌 파워, 폴리티컬 파워 오버 아웃 거기서 들어온 게 바로 쿠데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박정희가 싹 썰어버린 거,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12.12 그거는 잘못된 거, 윤석열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을 쫓아내고 한동훈을 갖다가 쿠데타 진주권으로 보낸 거죠. 근데 얘가 정치를 압니까? 그죠? 정치권이 인맥이 있습니까? 정치적 역학 함수를 압니까? 오늘 아침에 대문짝에 나오죠. 모든 신문들이. 어떻게 이공계
이공계 진학 수학 능력자들, 진학자들이 어떻게 미분 적분을 안 배우고 갈 수가 있느냐. 그건 나라만 가는 거죠. 고고TV는 본고사 세대니까, 문까지만은 행렬만 빼고 다 배웠어요. 미적분 2까지. 그런데 이걸 시도하는 게 아주 단순무식한 교육정책이고 단순무식한 윤석열의 정부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사물이 다 수학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들기를 즉 AI 시대에 미래 시대는 미적분의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미적분은 없앤답니다. 애들이 수학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럼 본고사로 가면 되는 거죠. 과거의 좋은 점을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시를 들었고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애가 정치를 뭐하라? 사회적인 문제를 뭐하라? 그죠? 함수관계를 뭐하라? 미적분을 뭐하라? 물론 공부할 적이야 고등학교 때 알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말입니다, 여러분. 검찰의 칼로 단순한 지식과 한동훈이가 지금 갖고 나온 게 뭐죠? 영화, 소설, 또 뭐 갖고 나왔죠? 스포츠, 드라마, 이런 거 갖고 나왔죠? 그런 거 가지고 정치를 재단하고 국민을 재단하는 것은 참으로 천박하고 천잡한 사고방식이죠. 정치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침없이 얘가 갖고 간다는 거죠. 비대위원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걔네들은 혁명군, 그냥 쿠데타군을 돕는, 떨거지들에 불과해요. 지금 8명의 그 비대위원은. 세상에, 세대를 지금, 세대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기득권이, 또는 그 586이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도, 그걸 어거지로 어떻게 고칩니까? 그럼 고고TV나 고고TV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잘려야 되겠네요? 세상에 경험이 필요하고, 축적된 지식이 필요한 거죠. 30살은 30살까지 뿐이 지식과 경험이 없고 50살은 50살까지 뿐이 지식과 경험이 없고 100살은 100살까지의 지식과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갖다가 평생을 하고 물론 정치하는 애들이 정부가 있으나 옳고 그름이 있으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근데 한동훈이 이제 51~2살 먹었어. 김건희의 친구고 70년대생이고 검사로서 성과가 있었어. 그 성과라는 것이 적을 치면서 그죠? 또 정치 권력을 치면서 지들이 정치 권력으로 올라간 과정이죠. 한동훈과 윤석열을 보면은. 그렇죠. 이런 데서 이걸 갖다가 띄워주는 세상의 지식에는 없을 것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아무리 기사로서 한동훈과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하려 그래도 세상의 지성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한동훈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국힘에서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개혁해야 한다. 다 바꿉시다. 저부터 불출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결국은 뭐죠? 기존의 정치권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박정희와 같은 총과 칼과 쿠데타 세력입니까? 동지들이 있습니까? 없죠. 전두환까지 진짜 확 뒤집어내고 군부 정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한동훈이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아가는 것은 윤석열이고 윤석열 다음에 김건희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게 내년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영상만 열면 고고TV가 열불을 토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계속 드린 말씀이죠. 저놈들은 철학적인 개념도 없고 사회적인 개념도 없고 역사적도 제대로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저런 무지랭이들이 대통령이 됐으니 나라가 엉망으로 갔다. 거기에 또 막 1년 동안 싸우고 말이지 쥐새끼같이 달려든 게 역사, 철학, 사회적인 관념이나 지식이 성립하지 않은 국회의원 한 번 되고 싶다는 이준석이라는 놈이었다. 그죠?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지성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인물이 많은데 또 정치인들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밟아버린 게 윤석열과 한동훈과 이준석이었다. 그렇죠? 이준석도 같이 밟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안 되는데 이게 인사를 하는 거 보면은 한동훈이가 어제까지
요번에 뭐 장관 개각을 해가지고 6명이 인사청문회하고 김웅일이, 방통위원장까지 7명을 청문을 했는데, 아주 잡것들이에요, 제가 봐도. 도무지 저런 것들이 사회 중치를 이루며 사회 1%로 올라간 게 기가 찹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못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6명 또 김웅일까지 해서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보면은 윤석열이가 또 민주당 쪽에서 청문회 보고서를 내지도 않은 5명을 또 강제 임명을 하죠. 이 한동훈이가 이때까지 인사를 갖다가 지가 검증을 한다 그랬고 법무부로 가져갔죠. 다 인사가 망사였죠. 한동훈이 인사 검증도 안 하고 윤석열이 찍으면은 무조건 예스하고 올렸다는 거죠. 요번에도 얘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지 마음대로 찍어대. 비대위원이라는 것은 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박근혜 비대하고 다릅니다. 근데 지금 당직 개편하는 거 보면 기가 차다는 거죠.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은 공천 칼질을 하고 그죠? 공천을 갖다 주무르며 그 다음에 당의 살림 한 500억 내지 600억 될 거예요. 그거 주무르는 집단 아닙니까? 놈 아닙니까? 사무총장이라는 게. 그런 걸 0.5선, 그 목소리 희한한 놈. 아주 그 기분 나빠, 그 놈. 장동혁이란 놈. 친윤의 핵심. 초선 연판장의 주도자. 장동혁이랑 0.5선 보궐선거에 들어오는 그놈을 갖다가 사무총장이 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도 못해, 근데 이걸 보고. 보통 사무총장은 3선, 4선, 5선들이 특히 총선이나 대선이 전국적인 선거로 가면은 진짜 경험이 많고, 이 공천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 각 주류, 각 계파 또는 각 지역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공천을 하는 게 사무총장 위주로 하니 이 0.5선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공천 칼을 휘두르겠다? 과연 그러면 장동혁이라는 놈이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윤석열이 휘두르겠다는 소리죠. 초선 1선도 아니고 4년 된 놈도 아니고 이제 2년 된 놈, 이제 국회의원 때없이 막다른 판사 출신을 이놈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누가 공천을 주도하겠느냐? 한동훈이가 알겠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공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날아가는 정권이란 말이죠. 거기 김건희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죠. 당대표, 검사, 사무총장 0.5선짜리 판사, 원내대표, 경찰, 또 인재영입위원장, 경찰.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전두환이가 말년이 저렇게 안 좋은지를 이것들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했어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날아간 거죠. 역사적으로 지금 파괴되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같은 경우나 윤석열 같은 경우나 이런 놈들이 검사 출신의 나라를 재단하러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란 저런 놈이 검사보다 더 센 양아치가 있으니 문제라는 건데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걸 그만 두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럼 이준석 신당으로 그것도 저 싸가지였고 인륜적, 폐륜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한테 표가 가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죠. 부유하는 국민의 민심이 내년 4월에 어떻게 칠지 저는 대단히 흥미로워요. 한 놈만 바뀌면 되는데 윤석열이 너무 바뀌면 되는데 국민이 옳다 그러고 민심이 옳다 그러는 놈이 국민한테 굴림함 해가지고 왕보다 더한 권력을 하고 현대사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저런 놈 때문에 그 여연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영수 하다가 요새 누가 하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여연연구원이라는 게 여론조사하는 거죠. 여론 조장하면서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보세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전국 판사를 분석해 봤더니 100석도 못 얻더라. 강남에서 6석 얻더라. 그거 못 얻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데,
그걸 다 쉬쉬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당선된다. 저 이상한 놈 하나 있죠? 엄경영인가? 그놈이 말이야. 아직도 국힘이 170석을 압도적으로 얻고, 야권은 말이야. 100석 또 못 얻는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보고하는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새끼들이나 국힘이 기가 차다는 거죠.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 망칠 수가 있습니까? 보수를 갖다가 2번 죽였으면 되지. 3번, 4번 더 죽이는 이런 놈이 있습니까? 따라서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들어오는 게, 걔는 우리 다 알죠, 그죠? 언론, 신문 보시는 보면은, 홍영님이라고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여론 전문 기자하고 조선일보에서 또 둥지트고 여론조사 근무하다가, 요번에 얘를 여의도 여론조사 연구원으로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한동훈의 얘가 보면은, 얘는 말하고 벌써부터 다 달라요? 일단 자기를 중심으로 윤석열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왕님을 중심으로 일단 다 썰어버리는 목적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천하람이란 어린애들이 이거 공천 못 받는다? 튀어나가는 거죠. 벌써 25분 찍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으나 연말인데 저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까지 찍겠습니다.